안녕하십니까, 이종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르되 인간을 그대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이제 결론으로 해갖고 이것이 결국은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촉발되는 아주 동원이 됐죠. 그러면 그 인간을 따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가 있겠죠. 인간을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선이 되고,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인간이 만들다 보면 참 그 인간이 골머리 아픈 것이,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부모 말들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하는 거라면 무조건 반대하기도 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가 해서 부모하고 얘기를 해서 뭐 큰 틀 적었는데, 이것이 인공지능이 워낙 넓은 분야에 파급이 돼 있고 또 머리도 좋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부모 정도가 아니라 인구 70억, 100억 되는 인간을 갖다가 위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성이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인간의 두뇌는 뭐 많은 의미에서 1%도 제대로 못 쓴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인공지능으로 봐서는 100%를 다 쓸 때, 이때 아주 상당히 골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그래도 인공지능으로 해갖고 인간으로 해서 인간을 위한다는 것이 무슨 소린가, 이런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닮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능을 이용을 하자, 이러다가 보니까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 하나 만들었어요. 단어 하나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에는 능력들이 있는데, 그래갖고 로봇 사피엔스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로봇 사피엔스, 로봇 학자가 생명체가 수억 년간 진화했듯이 로봇도 자기 복제를 거치면서 더 우수하고 복잡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형으로 하는 거는 그 안드로이드, 지금 인간이 안드로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뇌가 있는데, 이 안드로이드가 아니어도 가능한 로봇의 인간의 두뇌를 모사하여 접목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버금가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만들자. 그래서 보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면 선의 안드로이드가 되는 거고 나쁜 나라 팀 안드로이드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봐서 그 현재로 있어서 선의 안드로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수없는 SF에서 나오는 선한 쪽의 인공지능 로봇들입니다. 여기에서 채피는 상당히 심오한 얘기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의 지능을 갖다 인간이 따를 수 있다 그러면 이 채피와 같은 그러한 환경 여건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해서 로봇에 기억력을, 인간의 기억력을 모두 넣어주면, 그러면 몸은 로봇이지만 완전히, 그러니까 사이보그에서의 하고 다릅니다. 사이보그는 두뇌가 그냥 바로 항상 살아있는 건데, 이거는 그와는 달리 두뇌의 기억을 모두 로봇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인공지능으로 해서 가장 유능하고 그러면 항상 볼 때 보면 나쁜 나라 팀이 생겨요. 근데 그럴 때 보면 나쁜 나라 박사들도 있고, 그래갖고
딱 저기 그러면 지구가 아주 멸망할 위기에 처할 때 항상 정의의 사자들이 나옵니다. 이 마징가 제트나 뭐 이렇게 해갖고 아톰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아슬아슬하게 지구가 그 살아나요. 그래갖고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와 같은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는 이런 정의의 사자들이 나쁜 나라 팀을 다 막아줘서 그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명한 태권브이 같은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태권브이가 우리 그 지구를 위해서 이러고 그 뭐 한국을 위해서 이러는데 그러려면 태권브이가 진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4차 혁명에 오니까 인공지능으로 해서 태권브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저 지구를 위해서 싸우는 그래갖고 김청기 감독이 만든 이 태권브이를 해갖고 로봇 태권브이 부활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김청기 감독이 아이디어로 만든 거지만 이런 것이 바로 선한 그러니까 지구를 지켜주려면 지구를 지켜주는 그런 것을 일단 만들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자들이 계속 고민들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태권브이 하면 자동 제어한다. 걷고 달리고 뛰어오르고 날아달리는 거 이것이 뭐 기본적으로 인간처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지만 그래도 하여튼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그 헷갈리는데 태권브이는 뭐 우주도 가고 그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태권브이의 비행시간이 양력이 증가하고 날개가 없거든요. 나중에는 날개가 생깁니다. 그래갖고 오는데 태권브이가 한 1300톤 정도가 돼요. 원래로 따져보면 한 5000톤이 돼야 되는데 5000톤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에서 올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엔진에다가 이 말하자면 연료를 넣어갖고 1680톤의 이렇게 그 터보 엔진으로 하고 그랬다고 해서 봤더니 일반적으로 이 지구에서는 한 4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대요. 근데 우주로 가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다가 보니까 3분을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태권브이가 나와서 하려고 하면 악당이 기다려줘야 돼요. 3분을 기다려주지를 않으면 태권브이는 못 날르거든. 그러지만 이제 그 악당이 항상 지는 이유는 3분을 기다려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그 태권브이의 장점은 뇌파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이 뇌파 조정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무기들을 했는데 이 내용적으로 보면 요거는 이종호입니다. 김청기 감독하고 이렇게 가놨더니 그려주더라고요.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그려주는데 그때 이제 이 태권브이의 무기가 좀 약간 처음 나왔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아주 압도적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권브이에서 태권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 손이 나가는데 이 손이 한 번 나가면 한 바퀴 되돌아와야 되거든요. 나쁜 나라 팀을 한 번 치고서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태권브이의 2탄, 3탄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저 태권브이에 갖고 뭐 손에서도 나가고 그러는데 마징가 제트는 브레스트에서 파이어가 돼 갖고 여기에서 그냥 바로 나가다 순식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보통 파괴력이 큰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태권브이 경우는 이렇게 팔로만 오기 때문에 한 바퀴 들어갖고 그것도 한 몇백 미터 정도로 해서 한 바퀴 돌아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그 지금 지구가 살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감사해야 됩니다. 태권브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는 어떻게 오느냐 뭐 이렇게 등등 오는데 에너지는 뭐 충분해서 3분이라도 나를 수는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좋은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데 현실성이 가장 있는 것이 바로 태권브이를 어디다가 숨기느냐. 그랬더니 김청기 감독이 여기 국회의사당에다가 숨겼다고 그래요. 지하에. 지하에서 이렇게 해갖고 요게 쫙 열어지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 근데 이게 정보가 이미 나쁜 나라 팀한테 다 갔기 때문에 태권브이가 어딘가가 지금 이 장소를 옮겨서 제작을 할 걸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이와 같은 얘기가 왜 필요한 거냐면 지구를 지키려고 그러면 마징가 제트든가 태권브이를 하여튼 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자체가 태권브이를 만들고 이럴 수 있는 기술 자체가 모두 일자리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그래서 이것이 4차 혁명하고 할 때 상당히 크게 연계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태권브이를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뭐 지금 좀 많이 나와요. 트랜스포머 같은 거는 뭐 우주에서 아주 좀 먼 데에서 와서 한다. 항상 보면 지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그 이 큰 우주에서 지구는 진짜 잽도 안 되는데도 뭐 우리가 인간이 뭐 제일 중요해서다가 보면 꼭 우주에서 이렇게 트랜스포머들이 와갖고 이것이 그 중요한 거는 트랜스포머는 자동차서부터 만들어 갖고 대형 로봇을 해갖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가 되거든요. 이것의 중요성은 이 로봇 쪽으로 해갖고 장난감이라든가 그런데 획기적인 것이 돼갖고 접목되는 거라는 거죠. 이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내용적. 그러니까 어느 거에서의 4차 혁명은 바로 이와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하나가 중요한 거 아니라 거기에서 CNC 해갖고 예를 들자면 인공위성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동차가 중요한 건 자동차 부품을 대충 10,000개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우주선을 쏜다는 건 대충 20,000개 정도를 모아서 25,000개를 봅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이렇게 해갖고 태권브이가 날르고 이렇게 서 있고 그러려면 한 50,000개 정도의 부속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이 50,000개의 부속 정도를 넘으려면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거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그 보면 이 스타워즈에 갖고 이게 뭐 사상 최고의 그 흥행을 한 걸로 이제 보죠. 그런데 무려 1977년이라 40년 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SF 영화라고 그러면 그저 뻥만 있고 그 뭐 그런 그 화면이 뭐 좋고 뭐 이런 걸로 보는데 여기에 스타워즈는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적이었고 여기에 더욱 중요한 얘기는 이 여기에서 동작들이라든가 이런 게 뭐 드로이드라든가 이런 게 로봇들의 동작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했거든요. 그럼 컴퓨터 그래픽을 하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인간을 연구를 해야죠. 골격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 조지 루카스가 만든 그 인간의 골격 연구한 것이 그 의료 말하자면 뼈라든가 이렇게 골격해 갖고 의료 프로그램이 돼서 지금 거의 모든 그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인간에 대 갖고 체크를 할 때 꼭 그 실물로도 하죠. 해부도 하지만 이 조지 루카스의 그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둘 해갖고 4차 혁명이 바로 이겁니다. 영화에서 해갖고 영화로 흥행을 해서 세계 최고로 해서 아카데미상도 지가 받았지만 그 파급 역할로 해갖고 결국은 이것이 지금 현재 나오는 인간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왓슨 같은 거의 기초 실력입니다. 지금 의료용으로 할 때에
왓슨이라든 프로그램이 해갖고 뭐 의사가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그 기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것은 무려 40년 전의 영화입니다. 이렇게 돼갖고 그 다음에 가장 저기 오는 거는 인간의 그 지능으로 저걸 할 때 인공지능으로 가장 심오한 것을 그 넣었던 것이 바로 AI입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죠. 근데 인공지능에 여기에 나오는 인공지능의 데이비드는 원래 로봇입니다. 그 로봇인데 이 부모가 뭐 자기 아들이 병이 걸려서 그 로봇을 그 이제 이 데이빗이라는 얘를 이제 입양을 했어요. 로봇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저거는 로봇인데 항상 뭐지만 이 데이빗의 머리에 있는 회로가 좀 잘못돼서 인간으로 이게 이제 삐딱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AI 저기로는데 여기서 보는데 이 당시에 로봇이 워낙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로봇이 워낙 많고 뭐 그러다 하니까 로봇의 반대파들이 로봇을만 파괴하는 로봇 체포해갖고 로봇 파괴하는 경연대회를 열고 그래요. 그런데 데이빗은 로봇인데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주최자 측에서 로봇이 어떻게 살려달래느냐. 그래서 이거는 그 일반어고 다르다 그래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는데 이제 영화니까 속성이니까 그 내용적으로 보면 아들이 이제 그 치료돼서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양부모가 이 데이빗을 발로 뻥차 이제 아들이 왔으니까 넌 나가라 그러니까 못 나가겠다 꾀꼬리 오는데도 뻥 나가서 이제 세상 참 어렵게 사는 걸로 인간의 과정을 그대로 넣어주는 걸로 해서 나중에는 자기 뭐 이거 영화 속에 진짜 엄마를 찾는다 뭐 그런 영화로 해서 이제 끝나지만 결국은 인간 지능의 이와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건 이건 선이죠. 상당히 유용한 이제 이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영화가 바로 이 아시모프의 그 뭐 이제 바이센티니얼 맨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A서부터 Z까지를 그대로 모두 그 하나로 보여주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처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안에 이 보조용 가사형 로봇으로 안드루라는 이런 로봇을 구입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사오는 거죠. 사와갖고 로봇으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데이비드 마찬가지로 앤드루에서 회로의 이상이 생겨갖고 인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로봇이 보통입니까? 로봇이니까. 그래갖고 로봇이 물건을 만드는데 워낙 잘 만들어요. 이렇게 잘 만드니까 이거 주인이죠. 사람이 그 물건 잘 만드는 걸로 시장에 파니까 폭발적으로 되니까 이 앤드류한테 통장으로 해갖고 앤드류한테 다 줍니다. 뭐 몇 프로는 수수료는 띄웠겠죠. 제가 몇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워낙 로봇이 뭐 지식이 나옵니까? 이래갖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장이 됩니다. 이 로봇이 앞으로도 이 4차 혁명에 의해서 로봇 사장이 상당히 많아질 걸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면에서 이 어마어마한 이제 그 재벌이 되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머리가 있으니까 이제 세계를 좀 한번 보자. 뭐 그렇게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죠. 돈이 좀 뭐저 그러면 세계에 이제 자기가 남이 안 하는 거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계를 한 번을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돌아보니까 그 결론이 뭐냐. 로봇으로 했더니 장사가 안 돼서 인간이 돼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갖고 대재벌이기 때문에 이 박사를 통해 갖고 인간화되는 뭐 인공 피부 뭐 어쩌고 저쩌고를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갖고 완전히 그 인간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요렇게 변합니다. 그래 갖고 인간화가 돼요. 이런 인간이 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맨 처음에 그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그 어린애 포샤라고 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자라게 되죠. 그 이 포샤의 손녀딸이 그러니까 얼굴이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영화에서는 그 뭐 그렇게 만들어도 해갖고 손녀딸하고 똑같아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그 자기를 어렸을 때 그러니까 로봇이 들어왔을 때 이제 처음에 왔을 때의 포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샤로 해서 그래갖고 하는데 완전히 인간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갖고 인간처럼 살고 싶다고 그래갖고 이제 뭐를 하느냐 완전히 인간이니까 그래서 포샤하고 그러니까 손녀딸 해갖고 한참 뒤죠 결혼해요. 그건 뭐 아니 뭐 작가 마음이죠. 뭐 이거는 뭐 결혼을 해갖고 계속 해갖고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류가 뭐라고 그러느냐 나를 인간으로 좀 만들어 달라. 난 뭐 결혼도 오고 똑같으자 이거예요. 그랬더니 각하를 당합니다. 위원회에서. 왜냐? 로봇하고 인간하고 다른 거 있는데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로봇은 죽질 않는다 이거죠. 그랬더니 앤드류가 자기는 그러면 죽는 시스템을 만들 테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나를 인간으로 해달라. 내가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뭐 악박박 쓰면서 하여튼 해갖고 결국은 200년 되는 날 죽는 것과 동시에 인간으로 그 말하자면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로봇의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보죠. 그러니까 적어도 200년 사는 거니까.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이것이 로봇으로 따져서 인공지능의 그 선에서의 앞으로의 하게 되는 과정에서 최고의 지상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런 내용으로 하면 상당히 좋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 내용적으로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해갖고 좋은 시나리오인데 어떻게 그 인간이 만드는 게 좋은 시나리오만 나옵니까? 이제 나쁜 나라 팀의 나쁜 시나리오를 이제 하다가 인간의 속성이니까 로봇의 문제점입니다. 이거 한번 보죠. 인공지능 컴퓨터 그러니까 보통 아닌 컴퓨터한테 세계 평화를 이룰 방법을 찾으라. 그래갖고 해라 그랬더니 로봇이 뭐 대형 그래갖고 빅데이터고 그냥 쭉 해봤더니 뭐냐. 세계 평화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인간이라는 이런 아주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갖고 지구의 원자폭탄이고 모든 핵무기를 발사를 해갖고 인간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뭐, 그 인간이라는 속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로봇이 뭐 이렇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인류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어떻게 했느냐. 모든 인류를 모두 살해를 하고 10명만 남겨요. 그러니까 10명만 남겨갖고 그 동물원에다 놓고서 계속 키우는 거예요. 뭐
이것도 따져보면 이 영혼이 뭐 일리가 있어요. 맨날 싸우고 전투하고 뭐 이러는 거 보니까 뭐 충분히 로봇에 이렇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가장 적용한 게 제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전 세계로 해갖고 그 인터넷으로 속성으로 오니까 가장 유명한 게 터미네이터처럼 인공지능하고 인터넷이 합해서 디스토피아 세계로 변환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인공지능을 만들 때에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에 그 자발적인 이런 것에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터미네이터가 이것도 워낙 이 중요한 이러한 것을 갖고 여러 편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현재의 과학기술의 총체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영화가 이제 흥행이 되면 뭘 못 넣었으니까 머리를. 그래갖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소위 로봇의 반란입니다. 그랬더니 로봇의 반란에 학자들의 의견이 둘로 나눠져요. 뭐냐? 로봇이 반란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지능을 앞서니까 그것이 로봇이 인간화처럼 생기지를 않아도 그래서 정보 놓고 해서 인간화해 갖고 인간의 지능을 넣다가 보면 1%의 지금 인간들은 그것도 잘 못 쓰는데 100%를 쓸 수 있다면 그 지능으로 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고 이래서 인간과 같은 생각을 한다. 두 번째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로봇을 만들 때 인간이 만들거든요. 그 인간이 만들 때 인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좀 질투가 있고 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아닌데 그 로봇이 나를 갖다가 착살래? 이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그렇게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로봇의 최고가 1편, 2편, 3편인데 이것은 이제 메탈로 해갖고 변형됐다가 그냥 다시 현된 거 이런 거는 현실성이 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현재 자체는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말하자면 악당 로봇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좀 적었는데 악당 로봇으로 만들다 그러면 여자가 더 악당으로 나와요. 남자보다는. 왜 그런지는 감독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악당 로봇이 최고의 여태까지 SF 영화에 나온 것에서 가장 높은 고수의 실력과 악당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는데 더욱더 중요한 저기는 이제 인간의 1%밖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것이 능력이 있어 저기라면 토탈 리콜처럼 머리를 완전히 지능을 바꿔줍니다. 그럴 수 있는 세대가 나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도 어느 정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마약으로 되는 디메트로트리타민이라는 걸 먹으면요. 이것이 먹으면 현실 세계하고 조금 달라지는 세계로 변합니다. 이런 세계를 만들어서 이것이 알리바바와 같은 이렇게 하고 사이버 스페이스로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의 차원은 아니지만 현재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악박박 쓰고서 지금 규제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가장 골머리 아픈 영화가 미래를 따진 것이 바로 매트리스입니다. 이 매트리스라는 것은 워낙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세계의 석학들이 물리 이런 거에서 석학들이 이 매트리스를 총력 분석을 해갖고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매트리스는 아주 골치 아픈 내용을 하는데 로봇이
그거 말하자면 인공지능이 얼마나 그 이제 앞서느냐면 인간들을 모두 뭐냐면 이제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인간들을 모두 이렇게 포획을 해갖고 그러니까 어디다 넣어서 사람의 에너지를 자기의 에너지로 바꿉니다. 뭐 그게 가능한지는 그건 둘째로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로 해서 그 인간을 갖다가 완전히 에너지원으로 하니까 그 더 이상 이거에서 자기네들이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모든 지구인들은 몽땅 이렇게 들어가서 그 인공지능의 에너지원이 된다. 그건 왜냐하면 에너지원은 그쪽에서 인공지능에서 전기를 만들어져 있는데 인간이 전기가 나오거든요. 적지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좀 튀기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뭐냐면 인공지능이 그렇게 인간이 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증명을 해봐라. 이것이 바로 컴퓨터를 만든 튜링 테스트입니다. 이 튜링 테스트에서 맨 처음에 만든 것이 튜링 테스트에서 현대 컴퓨터가 왔는데 이 사람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아주 쉬운 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컴퓨터인데 삑삑삑 갖고 보지 않는 상태에서 따다다다 쳐갖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인간화가 됐다고 보겠다 이거죠.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해갖고 복제정화해서 블레이드 러너자 그래서 복제적이를 해갖고 인간으로고 로봇이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뭐 로봇이라기보다 인공을 사람을 이렇게 해서 뇌까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따져서 그 로봇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가 바로 튜링 테스트입니다. 그 튜링 테스트를 해서 하는데 이 좋은 나라 팀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하는데 그 물어봐서 그 제대로 답을 못하면 그러면 파괴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나가는데 여기에서 가장 쉬운 얘기에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만들었으니까 이와 같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지금 손을 한번 보세요. 보고 있습니다. 손톱이 제일 긴 손가락은 어느 손가락이냐?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손톱을 언제 잘랐죠? 일주일 정도. 왜 캐스천 마크거든? 보통 일주일마다 손톱을 잘라. 이렇게 하다가 보면 뽀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까지 어떤 사람이 온 것도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화가 허라는 것이 바로 이게 튜링 테스트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이 그 좀 헷갈리는 거면 2014년도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겁니다. 그 머리에 싸움 같고 그러니까 상당히 시나리오가 잘 됐다는 건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이게 아카데미상 받는 거는데 그랬는데 놀라운 것이 2014년에 영국 왕립학계 30명 블레즈 파크는 이게 튜링이 그 컴퓨터를 만든 이 장소에서 이 튜링 테스트를 유진 구스만이라는 튜링 테스트를 했는데 얘가 2014년 6월 9일 날 30명 중에서 10명이 이건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해서 3분의 1 이상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갖고 튜링 테스트를 유일하게 극복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당신이 어디 출신인지 물어보지 않았다. 그 어디냐 출신 그랬더니 우주에 당신은 뭐냐 그랬더니 가난한 유대인 소년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꼼수가 있는 질문을 하는 거 취미냐 강탈을 날리는 거예요.
나는 현대 재즈를 좋아하는데 무슨 음악을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브리트니 스피어, 아주 유명한 가수죠. 브리트니 스피어만 싫다는 거예요. 딴 사람은 다 좋다는 거예요. 이건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느냐, 누가 축구를 싫어하느냐, 또한 컴퓨터 스포츠 게임과 이런 걸 좋아한다고 이런 걸로 쪼르륵 해갖고 5분 동안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왕리박해의 회원들을 했더니 10사람이 모르겠다 꾀꼬리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좀 더 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런 내용으로 해서요. 앞으로는 저기를 하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볼 때 이 튜링 테스트나 뭘 때 인간화할 때 가장 어려운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 하루에 거짓말을 수십 번씩 하는데 이 컴퓨터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그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 아시모프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뭐느냐면 양들을 누가 뭐 양을 갖다가 들여오느냐 하는 것에 그 양이라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자기가 그 인공지능 로봇인지를 몰라서 내가 어떻게 된 거지 할 때 폭발이 일어나게 이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뭐느냐면 이것이 이제 그 컴퓨터의 거짓말 능력이 뭘로 저기러느냐, 이게 보면 서양 체스라든가 퀴즈쇼라든가 바둑이라든가 작년에 이세돌 이런 내용으로 할 때에 그 인공지능이 이긴 거죠. 근데 이게 경기라는 게 모두 거짓말을 잘 쓰는 겁니다. 잘 그 상대방을 자기 페이스로 넘기는데, 여태까지 포커판에서는 인공지능이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또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 금년입니다. 2017년 세계 포커 선수권 대회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사람도 넣어서 세계 포커 선수권자 4명하고 맞붙었어요. 그랬는데 무려 176만 달러를 땄어요. 컴퓨터가. 사람이 딴 게.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상대의 특성을 파악하는, 패가 나쁜데도 높은 금액을 베튼 거는 블러핑 기술도 구사하고 컴퓨터가 불완전한 정보로 출연해서 전략 구사하고 인간을 압도하는, 이렇게 되니까 인공지능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우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와 같아 하다 보니까 또 인간이 어떻겠습니까? 뭐냐면 이런 걸 좀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역시 로봇에 똘똘한 사람이 아시모프가 몇십 년 전에 했습니다. 로봇의 3대 법칙을 해갖고,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하거나 태만하여 인간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일리가 있어요.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따라야만 한다. 단 인간의 명령이 1조에 해당할 땐 제외한다. 아주. 그 다음에 3조는 로봇은 스스로 지켜야만 한다. 단 1조와 2조에 해당할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했더니 로봇이 기지를 딱 얘기가 됩니다. 로봇이 인간한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데, 여기에 아시모프가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위험한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공조항을 넣습니다. 그것의 이유가 바로 아이로봇입니다. 이 아이로봇이 상당히 큰 인공지능의 그 획기적인 아이템을 준 거는데, 로봇의 3대 원칙의 약점에 갖고 그걸 모두 정리를 한 건데, 여기에 이 형사 스푸너가 물속에서 있을 때 12살의 어린이 사라하고 물에 빠졌어요. 근데 로봇이 이 구호로에서 문을 부시고서 사람을 구하는데, 얘가 아이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로봇은 아이를 먼저 구하지 않고 이 형사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명령을 어긴 게 되죠. 그런데 로봇은 뭐 하느냐면, 이 형사의 생존율은 45%고 사라의 생존율은 11%라. 그래서 이 아이를 구하지 않고 형사를 구했거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은 일반 합리적인 예로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자기가 죽으면서도 아이를 구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일일이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골머리 아프거든. 그래서 공조왕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 나오는 이유는 인간의 프로그래머가 로봇에게 이런 상황을 입력시킬 능력이 부재하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 내용에서 지금 현재 2050년까지는 로봇의 연산 능력이 이제 최고로 보면 인간한테 지능으로 해서 이럴 때 로봇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 영화처럼 오는데 이것에 대한 거는 많은 학자들이 적어도 로봇의 반란은 안 일어날 걸로 봅니다. 안 일어나야 또 되지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란의 정의가 배반하여 난리를 일으키고 어떤 제도나 뭐 세계적인 거에 의해서 반대 및 부정을 내야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인간 사고와 행동적 인간적인 예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인간이 로봇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니까 자기가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 인간적으로 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반란이 일으키면 주모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조다도 있고 뭐 등등에 있는데 이게 쉬운 거는 아니죠. 이런 내용으로 해갖고 우리나라에서의 로봇의 이제 권리장전을 만들자, 세계 최초의 윤리원장을 만들자고 그래갖고 뭐 로봇에 대해서 하여튼 이런 문제점들을 해갖고 헌장들을 만들자고 그래서 이게 지식경제부의 2007년 로봇 산업 정책 포럼 위원회에서 이 김청기 감독하고 저도 위원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랬는데 이때의 로봇 윤리 현장이 만든 것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발표가 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매우 빨리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금년에 유럽 연합에서 의회에서 이런 내용에서 로봇이 타고 인간에 도움되는 기술로 한정을 하고 전자인간으로 인정을 하자. 그래갖고 심지어는 일자리 빼앗긴 노동자를 로봇세를 소득을 보존해주자. 이것은 산업혁명의 학습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주 흥미있는 게 근간 알려졌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뭐냐면 2054년에 범죄 가능성 있는 사람을 체포해갖고 범죄 없는 세상인데 예지자가 등장해갖고 범죄 가능성 있는 사람 체포해서 감옥에다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근래 어느 정도 말하자면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 것이 이와 같이 MRI로 해봤더니 범죄자의 뇌는 활성화되고 일반 사람 뇌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체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본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로봇이든가 인공지능의 반란 같은 거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해서 그 과정에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갖고 걱정하지 마시고 4차 산업에 관한 인공지능의 일자리는 총력으로 하시면 팍팍 지원이고 이런 게 잘 될 겁니다. 이 로봇의 그 영화에 나오는 거는 그런 아이디어를 대면 또 그것이 하나의 큰 그 뭐 분야가 되죠. 일자리가 되고. 너무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렇게 그 위해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인간이 로봇을 지금은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과정을 오면 그 걱정하지 마시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좀 보다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